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디지털 정보처자 김규태입니다. 대학의 공통적인 목적인 학생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학생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애로점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서 특히나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내용은 AI 선배가 추천하는 과목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AI 선배가 제 이름 붙일 때그 고려대에서 주로 선배 어떤 이미지가 좀 맞는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학생들한테 안내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어, 보조 추천 시스템입니다. 제가 발표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 AI 선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 데이터 분석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이 AI 선배를 개발하게 되었고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썼던 데이터들은 지난 고려대 20년간 축적되었던 강의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수강 이력, 강의 평가, 조수 요목 이런 부분들이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교양 과목 추천과 제2전공 추천이라는 주제로 먼저 했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이고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제2전공을 선택하고 다전공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정도의 스터디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일까 모든 AI 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걸 출발한다 그랬을 때 수강 신청과 연계되어 있는 교양 과목을 추천해 보자 라고 해서 2020년 7월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강 신청 전에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제2전공 추천 서비스는 학생들이 다전공으로 이 선택을 할 때 진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2020년 11월에 2학기 때 공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바로 AI 선배 사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에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메뉴를 한 대 모아서 보여드리면 학우 기반 추천, 과목 기반 추천, 그리고 제2전공 추천에서는 제2전공 추천, 제2전공 추천 활동, 그리고 제2전공 지도, 그리고 설문 참여하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우 기반 추천은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같이 많이 수강 신청한 과목들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그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자기의 아이디로 여기 학교 포털에 로그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 학생의 수강 이력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교양 과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 있어서 이제 과목 추천은 아무래도 그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인게이지 하느냐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게이지한 학생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차원에서 1전공 구성 비율과 2전공 구성 비율을 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과목에서 그간 20년간, 10년간 들었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 핵심 역량과 비교해서 이걸 수강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데이터이고요. 과목을 추천한 부분에 있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해서 유사도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기반 추천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그 많이 듣는 그런 알고리즘 많이 듣는 과목을 중심으로 추천해주고 개인이 들었던 수강 이력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트랙에 대해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자체 개발 알고리즘도 여기에 추가를 시켜서 단순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추가했을 때, 적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전 설문을 해보면 내한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그걸 반영을 해서 초매개 변수라 그래서 이제 이 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K nearest neighbor라는 그런 KN은 그런 값에 있어서 K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K 값은 이제 그 자기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과의 사이즈라든지 학과의 그 수강을 실제 들은 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유사도를 판별할 때 무조건 같은 수치를 하면 안 되고 과에 따라 다른 수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저희 경험상으로 최적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배라는 관점이 초매개 변수 어떤 파라미터 관계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학업 기반 추천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전에 학생들이 했던 걸 하니까 새로운 게 별로 없다라는 설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보완하는 게 과목 기반 추천인데 과목 기반은 완벽히 이제 과목에 있어서 그 과목 키워드, 강의 요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의 유사도를 산출해서 그 키워드가 가장 가까운 것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하고 이 지도를 표현한 학생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과목과 그리고 앞으로 추천해주는 과목의 색깔을 달리해서 너가 들었던 과목은 이런 과목이니까 그 주위의 과목은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수강 이력과 어떤 유사 과목 추천해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오픈하기 전에 제외를 해야 될 과목들도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은 추천해 보니까 체육 과목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양 과목 추천한 취지를 봤을 때 이 교양을 찾는 학생들의 취지를 보면 어떤 자기와 전혀 다른 걸 찾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걸 찾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통 기준을 따져서 저희들이 과목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런 노하우를 내재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전국 추천 서비스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사방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이중 전공, 그다음에 다전공, 제2전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고 싶어하는 일단 키워드와 그리고 이 키워드에 가장 가까운 강의 정보와 그리고 커리큘럼, 어느 커리큘럼이 그 이 제2전공에 가장 가까운가를 과목과 커리큘럼을 비교해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그 과목 요목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나 통합 에너지 시스템 학생 설계 전공이 있는데 이런 제2전공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학생 설계 전공을 제가 특별히 하이라이트한 거는 이 추천을 통해서 기존에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그런 전공뿐만 아니라 학생이 설계해서 자기 과목을 추가할 때 이 자체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키워드도 학생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저희 학과별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경영을 의외로 학교 학생들이 40개 이상의 학과에서 200번 이상의 검색하는 단어구나 라는 것들을 사전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매개 변수를 조절을 해서 분야별로 추천되는 게 상황이 다른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전공 추천에 있어서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 가능한 비교과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정합성이라 봤을 때 도서 대출 정보가 처음 시도하기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정합성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협력해서 이 도서 대출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제2전공으로 지원했던 학생들, 제1전공 학생들의 그 관심과 대출 정보를 연결을 지어서 제2전공 패션 디자인 및 멀천다이징 융합 전공이 저희 학교 제일 인기 있는 제2전공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과목에서 교양 과목은 이런 걸 선택하면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 라는 것과 함께 여기에 갔던 학생들이 그동안 대학 다니면서 대출했던 책들은 이렇더라. 라고 해서 추천 도서와 지정 도서, 참고 도서를 저희들이 학사 시스템과 연계를 지어서 같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2전공 추천에 있어서 그 추천을 할 때에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과목에 대한 지도처럼 제2전공 지도를 만들어서 이것도 차원 축소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유사도 키워드가 굉장히 많을 때 이게 굉장히 무한대 차원이 있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차원으로 줄여서 눈으로 보기 2차원으로 가까운 정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머신을 하는 분들은 PCA, TSNA, UMAP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 기술적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현재 학교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이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지도를 보여주고 어떤 그 방향, 가까운 방향에 대한 또 추천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2전공 추천 서비스 경우에 1,400명 정도가 추천 검색에 사용했고 3,000명 정도가 검색을 하면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맛보기 교과 과정 정도가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제1전공의 구성 비율, 그다음 기본 정보와 같이 제2전공 기본 정보와 같이
일반적으로 AI 그 알고리즘 들어가 있는 추천 정보 플러스 그 과목에 대한 일반 정보를 같이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로도 나옵니다. 졸업 진로에 관한 정보 넣기를 판단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 이 과의 그 학생처에서 조사했던 데이터가 여기에 어떻게 이 과목을 이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진로를 갔다라는 걸 같이 연결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떤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발견을 해서 혹시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이 그림에서 5점 만점에 4점 정도로 되어 있고 이제 3.4, 3.5점 때 이거는 1학기 때 했던 그 교양 과목 추천 두 번에 있었던 과목인데요. 이거 보시면 조금 낮았던 게 학우 기반 추천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내용 기반으로 추천한 게 조금 더 높았는데 아마도 학우 기반 추천은 그 전에 많이 듣던 과목들이 많이 있어서 AI 추천됐다는 그걸 실감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에서 여기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교양 과목 추천에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 700, 지난 2학기 때 767명 정도 학생 설문에 응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과연 수강 신청할 때 몇 명이나 저희 추천한 과목을 추천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묻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비교를 했을 때 대략 43% 정도가 학우 기반 추천에서는 마지막 수강 신청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내용 기반으로 추천되어 있는 그 경우는 14% 정도가 학생들이 추천을 받은 거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었던 거는 사전 수강 신청 때 떨어져서 실제 수강 신청 때 그 추천한 것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천 자체가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뒤에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자체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이냐 했을 때 어떤 외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자체 내재화된 역량이 있을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방점을 커뮤니티 활동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정보처의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컴퓨터과 그리고 이제 산업공학과 어떤 교수님들과 같이 2주에 한 번 정도씩 과제를 조금 드리고 그 개발 과정에 다 참여를 해서 했고 실제 이제 저희 학교 시스템에 반영할 때에는 저희 시스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맞게 고치는데 최소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 맞게 개발을 같이 하면서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질문 가운데 이제 아리조나 주립 때 이 어드바이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 어드바이저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추천 관리에서 왠지 느낌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고 규칙이나 검색 기반으로 학생이 추천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디그리 서치라든지 클래스 서치라든지 과목 기반 그 전공 맵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용어가 이게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머신러닝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돼 있고 그리고 이 어드바이저는 개인이 어떤 필터링해서 어떤 조건을 넣어서 찾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어드바이저가 이제 지향하는 바를 보면 이렇게 학위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검색해서 이 학생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경우 알려주고 그리고 교수님에게도 알려주는 이 시스템이 챙겨주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종합 돌봄 서비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등 종합적인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에 이 사례를 적용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아리조나 주리 이 어드바이저는 여기에 저희들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세트 메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를 클로즈된 상태에서 서비스한다는 느낌 받아서 저희들은 좋은 단품 메뉴다. 이 단품 메뉴는 그래도 학생들과의 피드백과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제가 AI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저희 선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나와서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던 질문과 유사한 부분이라 생각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 되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저희들은 AI 선배를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내재화된 역량과 외부의
부탁해서 용역을 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협업 체계가 중요하고 데이터 커뮤니티가 다양한 전공의 데이터 커뮤니티 속에서 직접 개발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방향은 수많은 엑셀 그래프가 아니라 함의를 도출하는 함축적 제시를 통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는 일반 데이터 분석과 저희 데이터 허브팀에서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나 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은 시각화나 여러 가지 함축적 조합된 데이터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딥러닝, 머신러닝, 사회 연결망 분석, 시각화 다양한 거를 스터디하면서 저희들이 공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요, 저희들도 같이 다 같이 공유하는 자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2019년에 미국 대학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여기서 6가지 이제 애널리틱스 가기 위한 스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보고 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되 할 수 있는 거를 투자하고 그리고 실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껍데기, 외형적 껍데기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바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는 6가지 원칙을 미국 대학들이 모여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어느 부서의 자산이 아니라 그 기관 전체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라는 걸 공감을 하고 가치 분석에 참여하는 것. 제가 데이터 디지털 정보처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직을 CTO가 교부처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는 어느 한 곳에 있어서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의 어떤 방향성에는 저희들 성대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그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비슷한데요. 업체 선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셉사의 어떤 학생 활동 허브를 도입하고 이런 업체를 통한 컨텐츠 확보했는데 이걸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생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내재화 및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오픈소스를 구축해서 내재화된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실제 현재 쌓여있는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시간을 많이 가지자. 그리고 추가 과제를 수행하고 통합 데이터 분석 가능한 통합 콘텐츠 관점에서 보자는 전략을 했었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저희 정보체에 설치된 데이터 허브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를 학교에 있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들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와 협조하는 데 있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한 그림이 데이터 허브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허브에 있어서 저희 교사학습 시스템 블랙보드입니다. 블랙보드 데이터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데이터 허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 포털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서비스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여기에 새벽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외부 API 통해서 정부에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IoT 센서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아주고요. 이거를 외부에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API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빼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 기획을 할 때 데이터 허브가 있으면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그룹 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이 커뮤니티 활동에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가 그리고 이거를 논문 정책 동향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공유해서 저희들 결과를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 학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이제 피드백을 받고 개선시키는 방향을 설정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발간해서 제가 발표한 자료의 대부분은 저희 발간한 뉴스레터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리즘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데이터 분석 사례 3가지를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학생 성공이라는 포럼에 있어서 그 학생 성공에 있어서 어떻게 인게이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성적과 보통 성적을 학생 성공의 어떠한 지표로 생각해서 성적과 학교 학생 활동에 대한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점이 이렇게 1.5, 2, 2.5 이렇게 돼서 4.5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연 성적을 우수 표창 받은 친구들 누구냐 그 다음에 교환학생 한 누구냐 그다음에 일반 휴학이 누구냐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성적에 따라서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그 결정에 있어서 이 어떤 철학에 따라 성격 나쁘더라도 어떻게 좋게 유도하느냐, 성격 좋은 친구들을 좋은 기회를 계속 가지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어느 수월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그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결국 시각을 볼 수 있어야지 모든 학생들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 과목을 어떤 과목 추천에 있어서 융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네트워크 분석이 되는데 그림에서 1전공과 2전공 사이, 그리고 1전공과 과목 사이를 비교해서 어떤 과목이 여러 학과의 수강생들이 있어서 융합적 요소가 크다. 이런 융합 지수를 저희들이 내부에 정의를 해서 전체 학과 그 과목의 융합이 높은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이런 거를 정의를 했고 그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융합 지수가 그 학생은 높은 학생이다 해서 신임교원 연수 때 이 융합 교육에 대해서 할 때 융합 지수가 높은 학생을 초청해서 얘기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 데이터 분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게이지먼트 관점에서 이 교과의 분석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할 때에도 교과 커리큘럼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를 보고 교수자가 썼던 SCI 논문이나 KCI 논문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논문에 교과 과목에 대해서 예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어떻게 매핑이 되고 어떤 대학이 이런 과목이 해당되는가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선정될 때 교육부에서 내온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반영한 문제 해결 과목을 개발하고 논문 특허 키워드 분석 및 논문 피인용률을 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도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전체 학문을 어떤 지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학문에 인계할 거냐, 어떤 과목에 인계할 거냐, 어떤 이중 전공에 인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제가 AI 선배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방향성과 전략 이 부분에서 저희들의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략은 저희들 참여형 스마트 캠퍼스라는 참여형이 붙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라 중간에 피드백이 많아서 학생의 맞춤형을 파라메터 자체도 최적화하는 과정을 적용했다는 것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끝나기 전에 빠르게 그래서 참여의 데이터 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또 공감을 했었고요. 지난 1회, 2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는 결국에는 어떤 조직의 또 문제도 있지만 결국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 외부 그림은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상류, 중류, 하류가 있을 때 과연 물을 이 삼다수를 물이 많이 나와서 살 것이냐, 저 하루에 살 것이냐 했을 때 정보처는 유리한 점이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라는 점이 유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 인사이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AI 추천 시스템 이름이 인사이트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이트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레터의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3호까지 발간됐고요. 요게 이제 요게 코로나 기간에 위력을 발휘했었는데 저희 LMS 아까 블랙보드가 로그인하는 데이터가 매일 온다 그랬는데 저희 코로나 대처할 때 지금 학생들이 과연 해외 어디 있을까 그런 거 판단할 때 이 데이터를 다 썼었습니다. 지금 지방에 많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 처리 관리 부분 개인정보 이건 가명정보, 학생 서비스의 목적, 졸업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스터디하면서 뉴스레터에 다 보여드렸고요. 함의가 중요하다. 단순한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의가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기 보면 책 별자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책 별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AI 선배를 만들 때 다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안내도 했고요.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의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고맙습니다. 역시 고대는 고대 같습니다. 그죠? 훌륭합니다. 고대라서 훌륭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처장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정보통신팀장도 계신데 직원과 협력업체가 협업해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 좀 의미가 있었고요. 외주만 주지도 않고 또 내부 인력만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데이터 커뮤니티라는 컨셉이 저희도 사실은 방금 총장님과 그런 말씀 나눴는데 저희 통계학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AI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서 다 모여가지고 하면 범학문적, 범교과적, 뭐 탈교과적, 교육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융합적인 어프로치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미국 자료에서 time to act라는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되게 한 200여 분 계신데요. 이거 데이터 분석 잘하면 정부 사업도 따기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어프로치 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심사위원들이 천편일률적인 센텐스 중심의 보고서에서 눈이 띄었고 고대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잘 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나중에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